그래서 앞서는 이제 구치부 증례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임상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전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는 눈에 많이 보이는 부위이고 또 환자분들이 기능성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은 심미적인 요구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나 연조직이 이제 구강 내에서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연조직은 50% 이상의 변화가 그 발치 후 2주 이내에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조직의 변화는 하부에 있는 골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뼈가 아주 인택트하고 두껍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이 빨갛게 표시되는 연조직의 변화량이 아주 소량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연조직의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의들이 이 발치한 부위에 대해서 발치 조제의 흡수도 좀 적고 이 발치화가 안쪽에 어떤 식으로 치유가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비알 쪽, 버칼 쪽 본이 너무 얇을 경우에는 이 본이 흡수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연조직 그 안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훨씬 더 넓은데요. 그러니까 연조직이 안쪽으로 발치화 부위로 골이 흡수되어 있는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서 골이 안에 차기도 전에 연조직이 안으로 자라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임상에서 치과 의사들이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 뼈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복잡한 수식을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부에 있어서도 리치 프리저베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자연스러운 힐링 과정을 거친다면 이렇게 치유가 돼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고리식을 추가로 해주고 하면서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복잡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지는데요. 그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나면은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그 리치가 치조제가 보존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도 보다 더 쉬워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고리식의 그런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악에 있어서는 보통 저희들이 이 심미적으로 그런 환자도 심미적인 요구도 크고 임상가들도 심미적으로 본인이 고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주는 것이나 발치를 하고 짧은 치유 기간, 연조직이 치유되는 기간 정도만 기다리고 8주에서 12주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는 조기 식립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지연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에는 치조제 보존술, 리치 프리저베이션 해주고 그 기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치아입니다. 19세 남한이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치과에 내원했을 당시에 그 수능이랑 그 입시가 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랙처로 온 환자였기 때문에 즉시 식립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좀 이분들이 그 심는 시기를 한 달 정도 좀 2, 3주 이후로 미루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얼리 임플란테이션으로 조기 식립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따라서 혹시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리치가 치조제가 흡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였고요. 최대한 외상이 없도록 발치를 한 다음에 콜라겐이 들어간 본으로 패킹을 하고 위에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덮어준 다음에 텐션이 없도록 하방에 있는 조직만 그런 이식제들만 보호할 수 있도록 텐션이 없게 수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힐링 과정을 거쳤고요. 이 힐링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주변 연조직과의 조화라든지 아니면은 파필라 부위 이런 부위들이 굉장히 잘 계속 지속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위는 추가적인 고리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치유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하고 기다렸다가 또 플랩을 열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내 과정에서 주변 치아와 연조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파필러에 있어서도 극심한 소실을 보이지는 않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보시는 것처럼 그 라비알 쪽에 좀 그 리치가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연조직이 약간 꺼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2차 수술을 할 때 그 플랩을 약간 U 쉐입으로 U자 모양으로 형성을 하고 탈상피를 한 다음에 모디파이드 롤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곳을 말아서 힐링 어버트먼트의 그 라비알 쪽으로 말아서 넣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라비알 쪽이 좀 풍요하게 돼서 주변 잇몸과 조화롭게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쪽의 연조직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수술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도 연조직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수식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들어간 다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치아랑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철을 넣은 다음에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난 후에 보철물 세척을 위해서 잠깐 뺐을 때의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옆에 있는 21번 치아랑 비교해서도 그 리치가 잘 유지가 되고 연조직이 있어서도 어떤 소실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파필라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 씨랑 비교를 해보아서도 마지막 징지발 위치라든지 뮤코징지발 정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좀 쉽게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한 케이스이고요. 이 전치부에 있어서도 연조직 대체제를 쓰는 게 흔하냐 살펴보면은 임상연구에서 이 전치부에서도 자가조직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조직 이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체해서 연조직 이식 그 대체제를 쓰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케이스는 조금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발치를 하고 리치 프리저베이션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디어트 임플란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그 골이식을 하고 그리고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치아입니다. 이 12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게 그 과거에 그 치카치료 병력이 있는 치아이고요. 크라운을 씌워놓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루트 리접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필라 로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철의 모양도 이제 그 마진 부위에서 좀 이제 색깔이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에 대해서 심미적인 요구도가 굉장히 큰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2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저는 사실 그 라비알 쪽에 그 굉장히 본노스가 심했기 때문에 그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 같이 좀 그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 리치 오그멘테이션 같이 좀 광범위하게 GBR을 좀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기 식립이라든지 아니면 한 3개월 정도 지난 컨벤셔널하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 환자분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미적인 요구도가 큰 분이었기 때문에 즉시 식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식립을 하고 그 라비알 쪽 부위에 그 본그래프트를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힐링 어버트먼트를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홀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라비알 쪽에 뼈도 많이 없고 그 리치의 소실이 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실을 막고 연조직이 계속 퇴축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조직 대체제를 안쪽에 그 GBR을 한 바깥쪽으로 풀랩과 GBR 부위 사이에 연조직 대체제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주고 확인을 해 보았더니 계속 수술 후 3주, 5주째까지 잘 유지가 되고 주변 조직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최종 보철물을 넣기 전인데요. 넣기 전에도 확인해 보면은 주변 연조직과 그런 알베올러 리치, 치조제의 흡수가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도 특별히 흡수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파필라 부위도 특별하게 퇴축이 더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들어가고 나서 봤을 때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좀 크라운을 컨택 포인트를 조절을 해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런 블랙 트라이앵글 부위 이런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심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번 부위도 지금 12번 부위랑 약간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를 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술전과 술 후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양호하게 치료가 완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진에서는 좀 결과가 많이 좋지는 않은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 뭐 골 이식이라든지 연조직 대체제를 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임상에서 이런 부분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이러한 다양한 테크닉들을 적용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은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앞에 케이스 최종적인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제 하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악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눈에 확실히 보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미적인 요구도도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악 부위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심미적인 부위도 있지만 이 부위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치아를 뭐 우리가 4전치, 6전치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만큼 다 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상악 전치부에 비해서는 하악 전치부에 대해서 좀 이제 임상적으로 약간 간과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하악 부위가 잇몸도 훨씬 얇고 치조제도 훨씬 더 좁기 때문에 수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악에 있어서는 뭐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치조제가 좁고 잇몸이 얇다는 특징 이외에도 소대, 그러니까 프레넘이 당기는 힘도 강하고 그리고 협정막이랑 부착되어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베스티뷴이 굉장히 얕은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악 전치부 케이스에서는 이제 81세 남한이신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다수치아의 발치가 필요한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치아를 발치를 하고 광범위하게 이제 본노스가 되어 있는 부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골 이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넘어서 이제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을 하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덮어준 다음에 이제 최대한 이제 수처를 텐션이 없도록 수처를 해서 오픈을 해놔서 여기에 연조직이 잘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치유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임상에서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최종적인 치유 단계에서 이렇게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랑이 파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치유 양상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가 돼도 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보철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 이전에 있었던 환자의 자연스러운 잇몸 외형은 거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심미적인 것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추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인시전 라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디에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좀 약하게 연조직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링구알 쪽이나 버칼 쪽으로 치우쳐서 인시전 라인을 설정하는 되는 경우에는 이 고랑처럼 생긴 이 부위가 약간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철을 하고 나서도 이 부위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은 음식물이 계속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예후에서도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야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좀 플랩 디자인을 다르게 해보자 하는 그런 고민 하에 파필러 프리저베이션 플랩, 그러니까 파필라를 어느 한쪽 플랩에 포함을 시켜서 젖혀준 다음에 그 파필라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준다는 그런 수식을 임상에서 여러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미. 이런 수식을 한번 하악 전치부에서 사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85세 여왕 케이스인데 하악 사전치에 발치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치아의 콘택 포인트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파필라 부위를 라비알 쪽 플랩에 붙여서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리치 오그멘테이션처럼 고리식을 좀 많이 해서 멤브레인까지 덮어서 이 파필라 부위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수처를 해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였는데요. 정면에서 바라보시면은 파필라 있는 부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잇몸의 외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 사실 이 수식을 해보면은 이 수처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직선으로 인시전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파필라마다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개 부위가 굉장히 여러 번
그 절개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위를 수처를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수처를 해줘야 돼서 수처의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도 치유되는 과정에서 4개월째 정도 지나서 보시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정면에서 봤을 때도 파필라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자연스러운 잇몸의 외형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이 그 파필라를 절개했던 부위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치유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유되는 기간을 좀 줄여줄 수는 없을까? 보다 더 양호한 치유 양상, 좀 더 심미적으로 자연스러운 잇몸 외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골 이식되어 있는 부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도 성공적으로 됐고,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굉장히 프라이머리 클로저까지 잘 되고, 그리고 잇몸의 모양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뭐 2차 수술까지 마무리를 하고 보철까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보시면은 파필라의 모양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악 전치부에서는 나이가 고령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잇몸의 외형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파필라를 좀 살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 외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고민들, 그런 어떤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을 해보고자 조금 다른 수식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9세 남한이신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강 위생이 안 좋고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발치를 하고 할 때, 플랩을 형성할 때 파필라를 보존을 하지만은 파필라를 개개로 각각으로 나누지 않고 그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인시언 라인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시언 라인을 좀 더 링구알적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이제 본노스도 굉장히 라비알 쪽으로 심하게 돼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쪽에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리치 오그멘테이션처럼 광범위하게 고리식을 해주고 위에 차폐막을 그 멤브레인을 덮고, 이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조직 대체제도 덮어주었습니다. 이 연조직 힐링을 좀 더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민에서 연조직 대체제도 덮어주었는데, 이제 수혈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조제가 특별히 이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인시언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수처하는데도 시간이 훨씬 단축됐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것도 보시면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치유되는 양상을 보시면은 단순히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그런 플랩을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치유 양상이 치유되는 기간도 줄었고요. 치유되는 양상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정면에서 봤을 때 또는 교환면에서 봤을 때도 파필라의 그런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도 보시면은 뭐 하방에 있는 뼈 조직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도 잘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잇몸의 외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시면은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임플란트 수술, 그리고 임플란트 2차 수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인시언 라인을 형성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제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리치가 굉장히 계속 좁아지기 때문에 인시언 라인을 설정할 때 너무 그 링구알 쪽으로 가깝게 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임상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철이 완성됐을 때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원래 좀 치주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크라운을 길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심미적으로는 크라운이 외형이 너무 길다는 그런 어떤 단점도 보이고 있지만은 잇몸, 연조직의 측면에 있어서나 치조제의 측면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소실도 없고, 그리고 잇몸의 외형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알베오럴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발치를 하고 결국에는 임플란트 식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위를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밖에 없는 이 치조제 부위, 발치와 부위를 조금이라도 더 잘 보존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치조제 부위를 증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식 중에 하나인 알베오럴 리치 프리저베이션 케이스에 대해서 구치부, 그리고 상악 전치, 하악 전치, 이렇게 케이스별로 좀 다양한 수식과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흡수성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 힐링의 개념, 앞서 설명드린 오픈 힐링의 개념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하다고 하면은 너무 광범위한 수식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조직, 자가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조직을 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부에 있는 골이식 부위도 유지를 하고 상부에서 연조직이 잘 자라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수식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수술에 있어서는 사실 절개와 봉합이 중요한데요. 이 절개와 봉합이 치유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그 부위별로 그 부위에 맞는 플랩 디자인, 플랩을 열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는 플랩 리스로 하고 플랩을 열어도 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파필라라든지 연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플랩 디자인을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 치조제 보존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치조제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발치를 하고 그 발치한 부위가 구치부냐 아니면 전치부 중에서도 상하기냐 하하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테크닉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테크닉들을 다양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이유에는 경조직과 연조직, 그러니까 치조골과 잇몸의 재생, 생성, 그 다음에 보존, 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아야겠고요. 그리고 또 그 수식의 어떤 임상에서 수식에서 차이를 보여야 되는 어떤 수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단일치아냐 아니면은 다수치아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위냐 또는 골소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치주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테크닉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 단일 치아에서 골소실이 없는 경우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고 그냥 단순히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고리식제를 넣고 콜라겐이 포함된 고리식제를 넣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덮어주는 그리고 오픈되게 놔두는 그러한 수식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은 다수 치아의 발치가 필요하고 치주염이 광범위하게 있는 경우에는 플랩을 열어서 염증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그 부위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넘어서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고리식을 시행하고 또 그 위에 차폐막과 함께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하방에 있는 골조직 그리고 상부의 연조직이 조화롭게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게 하는 수식을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조직, 연조직, 그러니까 치조골, 잇몸뼈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그 부위의 전체적인 부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제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 이러한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보존되고 증강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토탈 티슈 프리저베이션, 토탈 티슈 오그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이러한 전체적으로 조직을 보존하고 또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수식 중에 하나이다라는 개념에서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 그리고 치조제 보존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 증례와 함께 발치,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그 사이에 있는 치조제 보존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 이 임상의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강의, 그 다음에 얘기들이 선생님들께서 임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